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그 서천을 처음 온 게 아니고 몇 번 왔었어요. 근데 여기 이 장소에서도 행사를 했었었는데 제가 원래 이 사람마다 좀 이렇게 약한 게 있는데 저는 다 약한데 그중 이 공간 개념 어디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갔다 왔다는데 또 가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건물에 이 문예전당 그 1층에 대강의실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 건물을 샀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문예관을 물어보니까는 저 짝으로 가라는데 저 짝이 저 짝으로 가라고 저도 그냥 알아들었고 저 짝으로 왔는데 여기 지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한 20분 정도 헤매다가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기 선생님들을 뵌 거는 굉장히 반갑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재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와닿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얘기인데 돈에 대한 얘기는 흥미롭기도 하는데 어렵고 설명을 이게 용어를 써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 졸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가도록 정성껏 강의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이렇게 그 시간표랄까 일정표를 보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그 기본 개념들을 앞에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재정분권과 연계해서 한 두세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서 재정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어른들도 계신데요.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그거를 거창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일상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정 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떠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어른이 다 작고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려서 클 때는 아버지한테 뭔가 말을 이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따가도 이게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당신 아버지는 왜 그랬어? 그럴지 모르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했던 것 같았지. 또 저도 한갑은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이번에 뭐 하자 그러면은 아버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표현을 조금 제 방식으로 이렇게 멋대로 해석을 한다면 집권이죠. 집권이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중앙 집권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제 자식하고 저하고 관계 맺는 거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뭐 한번 먹자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가 되면 감사한 건데 지금은 혹여 만약에 뭐 외식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도 스케줄을 물어봐야 돼요. 가능한지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맞춰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성원 각각이 존재 의미에 대한 부분을 자각을 하고 있고 나도 N의 명이면 10명이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삶의 상당한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분권이에요. 그게 분권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분권이라는 거의 의미 부분은 어떤 이가 굉장히 대단한 이가
앞으로 세상은 분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분권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이 제시한 거대로 가다 보니까 분권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니가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분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인류가 한국인들이 이 땅에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도 변화되었고 의식의 부분도 변화되었고 다 변화 부분이 왔잖아요. 그 의식의 생각의 변화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갖고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 틀 속에서 분권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골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권이라는 거는 어느 사람의 외침으로 분권이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부분을 거역을 했을 때는 곤란하죠. 자식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같이 봐줘야 되죠. 눈을 같이 이렇게 마주하고 같은 높이에서 이해를 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권이에요. 분권은 힘을 나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각각의 위치에서의 부분을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분권인 거예요. 동의할 수 있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안 깨져요. 근데 애써야 된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같이 봐주려고 그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간의 골자 부분은 뭐다? 서로 부분을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내가 귀한 것만큼 상대방이 귀하고 상대방이 귀한 것만큼 또 내가 귀하다는 부분을 제한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큰 흐름으로 우리한테 온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조금 시스템 이렇게 체계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우리는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앙이라는 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중앙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서울로 표시해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분권이라는 부분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분권이라는 말의 핵심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노력을 내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것든 간에. 그러니까 그 노력의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도 소중하고 내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좀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상대방도 똑같다는 거죠. 그게 각도를 달리해서 봤을 때 분권이 생각하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분권이라는 부분은 권한을 나오고 싸우는 의미가 아니고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그 각 부분들이 그 특색에 맞게끔 작동되게끔 해주고 그것이 어우러져 갖고 전체가 더 나은 성과를 이끌게 하기 위한 그런 유기체적인 연동적이고 계속 돌아가는 과정 움직임 부분이 이게 분권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변수가 또 생겼어요. 또 어떤 변수가 생겼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변화도 있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년 12월 즈음부터 지금 7월 중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여기까지 완전히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들 요거는 필기를 해주세요. 코로나19에 대해서 2019년 초 그리고 2020년 초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도 그 말을 써요. 포스트라는 얘기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구나. 빨리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일상의 옛날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걸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예요. WITH. 코로나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같이 이거 지금 현실이니까 풀어가야 되느냐? 왜 그래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죠? 적어도 올 연말은 갈 것 같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게
적어도 1년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삶의 방식 틀 부분을 바꾸도록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계속 빠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충격,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권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주는 의미, 가치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분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뭐 저는 이번 정부에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번 정부는 중앙하고 지방 간의 관계, 아까 조금 전에 중앙 지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지방이라는 거는 뭐 충청남도 그리고 조금 더 쪼개면은 서천군 이걸 지방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앙 그러면은 그게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걸 모아놓은 게 중앙인데 그 중앙이 어디냐 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서천군, 충청남도처럼 이렇게 실체가 있다시피 이렇게 뭔가 규정된 게 아니고 뭐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실체가 이렇게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 부분을 우리가 중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앙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해요? 서울이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랜 동안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DNA는 또는 습관 부분이 뭐냐면은 지방이 있고 중앙이 있다라면은 다 귀하고 중요하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중앙에 대한 부분을 더 이렇게 높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 중앙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로 가게 되면 그 전으로 가게 되면은 서울이 위치한 곳에 위에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서울 향해 갔을 때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방향보로 안 맞잖아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서천에서는 올라가는 거로 표현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중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위로 놓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분권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높낮이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데에서 같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각자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부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봐줍니다. 그걸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각각의 권한 부분이 그래도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그걸 구분해 줍시다. 그래서 그걸 한자를 쓰다 보니까 분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그게 딱 맞는 언어가 있으면 그 말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분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분권이라는 걸 한자를 딱 보면 뭐예요? 권한을 나누는 거, 이 싸움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봐줘. 그게 바로 가족 관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하고 나하고 똑같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귀한 것처럼 자식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뭐예요?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분권이 추구하는 방향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가졌으니까 내 거를 많이 챙겨야 돼. 그게 아니고 종국의 부분은 뭐예요? 그렇게 어우러진 사회가 집단이 뭐 충격이라든지 변화 부분에 맞서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더 나은 모습을 만들게끔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아 줘야 된다. 그 분권을 하는 이유의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 하는 게 아니라 분권에 관련된 분들 얘기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운동 내지는 이렇게 중앙하고 관계에서 워낙 추워지니까 뭔가 이게 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으니까 뺏어오는 걸로 인식하는 경향 부분이 그게 분권의 본질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거 해서 뭐예요? 이거 내 거 더 많이 가지고 뭐 하느냐고. 서로도 이렇게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각 지역이 그 모습에 맞는 그
특색에 맞는 부분을 이렇게 꾸려나가려면은 뭐니 해도 재정적인 돈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돈이 현실적으로 넘치면 좋은데 넘치지 않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쏠림이 있죠. 그 쏠림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이쪽도 중앙이 해야 될 영역 부분도 있고 지방이 각 곳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에 선생님들 보세요. 코로나19가 도래됐을 때, 이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국가가 대항했어요. 국가가 전 국민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 왔을 땐 국가가 주도해서 대항을 했다고. 이번 어떻게 됐어요? 선제적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매뉴얼을 제시하고 실제 국민하고 함께 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지역이었어요. 안 생각해 보셨죠? 지방이 했어요. 지방이. 그리고 그 지방이 하는 방식을 보고 행정부처가 보건복지부 라든지 이런 부처가 나중에 그 방식을 받아들여 갖고 전국화하고 미처 못하는 지역 부분을 이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방이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게 한국 사회가 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분권의 의미가 우리한테 녹아내린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앙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방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게 어우러져 갖고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나 어려움에 대한 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정의 부분을 이 맞설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재정을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다 나눠 이게 조정하는 부분. 그게 재정 분권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그 모습에 맞게끔 이렇게 얼굴을 다듬어가는 부분이 지방 분권인데 그 지방 분권은 왜 한다? 스스로의 상황을 이게 올곧게 세워갖고 끌어가기 위한 거니까 그걸 자치분권이라고 부른 거고 그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탄 부분을 적절히 나누는 부분이 조화롭게 이렇게 맞물리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성패는 뭐가 결정한다? 재정분권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다. 굉장히 길게 해죠. 충청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재정 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지방 재정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을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이렇게 확보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뭐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부분을 이렇게 더 바람직한 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 노력을 했거든요. 그걸 재정 분권이라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정 상황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듬어야 되느냐.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천군에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굉장히 일찍 왔어요. 굉장히 일찍 와갖고 오늘 1시 정도 와갖고 1시 정도 와갖고 서천 이 읍내를 왔다 갔다 그리고 갈 때가 막 그 터미널 쪽에 앉아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그랬을 텐데 이 곳곳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고 서천 군제가 여러 번 그래도 온 편인데 서천군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렇게 빠르게 세상 변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거에 맞게끔 재정의 틀 부분이 대인했을 때 서천군 우리 팀장님 아까 이렇게 잠깐 뵈니까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19년도인데 20년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700조 안팎의 전체 재원 중에서 국가가 한 이 정도.
지방이 여기 그 교육까지 합치면은 한 300조 정도 되고 중앙이 3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한 10% 안팎 늘어나는 게 2020년 올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위 그 돈을 확보할 때는 요게 세입이라는 말은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 수입이라는 용어, 수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세입이라고 쓸 때 세입은 뭐냐면은 이렇게 회계 장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장부에 기록을 한다 해서 장부를 1년 단위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년으로 해갖고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입은 시작이 1월 1일이라면 끝나는 게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파악할 때는 세입이라는 말을 써요. 세입. 여기 세입. 그냥 들어오는 돈의 부분은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 돈을 이렇게 거둔 돈 부분을 쓸 때 그걸 세출이라고 쓰기도 하고 지출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쓸 때는 세출이라는 말 씁니다. 알았죠?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은 4월 1일부터 하는 나라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예. 자, 어쨌든 거둘 때는 이렇게 중앙이 많이 걷지만 실제 쓸 때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지방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가 우리 가정사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자제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수입을 얻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스스로도 돈을 확보하지만 이 부모에 해당되질 수 있는 비율을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중앙이 지방을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교육 부분도 별도로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보게 되면 제도가 지방교부세라는 제도도 있고 국고보조금이라는 이 용어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교부세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저 좀 잠깐만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제분들한테 야 이거는 네가 알아서 쓰라고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 너 이거는 꼭 공책 사야 돼. 또 이거는 꼭 연필 사야 돼. 용도를 지정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줄 때 부모님 줄 때 이건 네가 자유롭게 네가 너 필요한 걸 쓰게끔 하고 너는 그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 그게 지방교부세예요. 지방교부세. 잠깐 보면은 뭐예요? 세금 비슷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쓰라는 거네. 교부세. 교부는 나눠주는 거니까 중앙이 지방을 주는데 자유롭게 쓰게끔 주는 돈이 교부세라고 한다면 반면에 요거 뭐요? 국고보조금이에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 이거 꼭 공책 사는데 써. 이렇게 용도가 목적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쉽게 아는 분도 있고 그래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섞여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주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주기도 하고 교육에도 줍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 관계를 이렇게 감싸 안는 형태로 재정도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 뒤에 가면 또 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자료집에도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자식의 딜레마하고 지방의 딜레마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은 내가 확보해갖고 내가 쓰는 게 이게 맞죠? 좋은 건지 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얘기예요. 평균적인 얘기. 지가 살아가는 건 지가 만들어서 지가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얻는 돈 부분에 자식들 얘기예요. 상당한 부분은 뭐 부모 지원을 받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하고 쓰는 부분 간에 가면 들어온 돈만큼만 쓰는 게 아니고 하는 일만큼을 자기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평균적인 얘기예요. 알뜰한 자식도 많이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재정을 꾸려나갈 때 조금 방만할 수도 있고 낭비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고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방의 세입 구조를 보게 되면은 스스로 돈 확보해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할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걷는데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다 그랬을 때 중앙에 돈 걷는 이 소스 원천 부분하고 지방이 걷는 소스 원천 부분에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쏠려. 어디로? 중앙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자, 세금을 어디다 걷느냐면은, 선생님 저 보세요. 세금을 걷어요. 돈을 걷어요. 그러면 아유, 벌이가 있어요. 번 돈이 있어야지 번 돈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버는 부분에 세금을 낼 때 그 버는 게 소득이고,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이게 소득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씀씀이에 대한 세금 매기죠. 쓰는 거, 소비세가 되는 거고, 쌓아놓은 부분에 세금 매기죠. 재산세가 되는 거예요. 세를 매길 때 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거는 소득, 소비, 재산, 이게 세 가지가 근간이 되는데, 국가는, 중앙정부는 어디를 집중해 갖고 세금을 걷느냐 하면은 소득하고 소비에 집중해 세금을 걷습니다. 소득하고 소비에다가 집중해서 세금을 걷는 게 세수가 잘 거치겠죠. 왜 그러냐면 10년 전보다 5년 전이, 그리고 지금이, 앞으로가 경제가 더 성장하니까 소득이 커지겠죠. 소득이 커지게 되면 씀씀이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커지게 되면 소득세가 많이 거치는 거고, 씀씀이가 커지면 소비세가 많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앙인데 뭐예요? 그거를 세원으로, 세 부과 대상으로 꽉 틀어지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소득에다 매기는 게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되는 거고, 소비에 대한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은 뭐예요? 지방은 뭐예요? 그거는 중앙에 갖고 있으니까, 아, 이거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해? 쌓아놓은 부분은 어떻게 돼?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위치에 있는 게 뭐예요? 땅하고 건물이죠. 그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을 재산에다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금을 확확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원이, 세금을 걷는 부분이 이렇게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재정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잘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개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상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보면은 그 책자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재정상황 부분이 이게 이제 자립도라는 게 있는데, 자립도. 선생님, 자립도. 내가 올해 2020년도에 이렇게 내 지역을 꾸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100이에요. 100. 근데 내가 스스로 확보하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걷는 지방세하고 지방세외 수입, 이게 지역에서 스스로 걷는 돈이거든요. 그게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꾸려나가는데 100이 필요한데 주민들을 통해서 스스로 얻는 부분은 30이 되면은 재정을 스스로 자립해갖고 하는 여지가 뭐예요? 100인데 30밖에 안 되니까는 100분의 30이 이게 자립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거죠. 그게 자립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30%가 안 되는 곳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43개거든요. 광역이 17개가 있고 기초가 226개가 있어요. 선거에서 자치단체 장 뽑는 게 243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243개의 재정의 상황을 보면 30%가 안 되는 곳이 전체 65% 정도 돼요. 6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조금 전에 말했어요. 그 지역을 꾸려나가는데 기본이 되는 돈 부분이 100일 때 자기가 순대로 만드는 부분이 30밖에 안 되는다는 얘기. 전체 지방정부의 65%가. 나머지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중앙이 준다는 거죠. 예컨대 서천구는 누가 줘요? 대한민국 정부하고 충남도가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살펴봤듯이 자기가 스스로 번 돈의 경우는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아껴 쓰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벌은 짜장면만밖에 못 먹고 자들 아들은 할 거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자제분도 그런 면이 있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컸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게 우리 지방정부가 이렇게 자립 여력이 전체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정부 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는 그래도 중간이에요. 충청남도 막강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난 충북 사람인데 충남이 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인구도 안 주는 곳이에요. 인구가 안 줄어드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사람이 안 주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다 안 맞아요. 사람이에요. 나 가끔 이런 비유를 해요. 지금 저는 그게 아주 어려서 있어요. 명절 때 이렇게, 그건 난 잊지를 않아요. 이렇게 차례 지내고 난 다음에 성묘 갈 때 이 산으로, 이렇게 돗자리 끌고 가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가는 집하고, 애들 쭉 해갖고 한 20-30명 가는 집하고 비교되죠? 제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제일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 자치분권 다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사람이 지역에 넘치게 되면은 굳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재정이 어렵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낮으면서 지역 간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중간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7%, 10% 이하인 데도 있어요. 선생님들, 어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인데 한 해 살림에 필요한 돈을 자기 주민들을 통해서 걷는 돈이 10%가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유, 어때요? 그냥 뭐 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요? 전문 용어는 하지. 그래요? 동의도 안 하고, 아무리 양반이라도 뭐 요새 양반 되면 안 된다고 노력하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선생님들 10%도 안 되는 상황, 아까 30%가 60% 이상 되지 65%까지 되는 상황에 어렵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도 지방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렵다라고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 뭐 지방을 많이 이렇게 주라고 그러고 그건 안 맞습니다. 거기다가 딱 용어를 써요. 한국 사람들이 약한 건 뭐예요? 영어 쓰면 약하죠. OECD. OECD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생님들, OECD 회원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OECD 사람들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하고 그분들 살아가는 방식 똑같을 때, 그때 같을 때 그게 비교가 돼갖고 우리가 거기에 안 되니까 뭔가 고치고 그런 건데 다르죠?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의 범위하고 다른 서구 국가의 지방정부가 하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정부 수준이에요. 서천군요, 여기 팀장님이 계신데요.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정부가 서천 군민들을 위해서 곳곳을 이게 행정부처가 관여해갖고 하는 일을 서천군이 똑같이 또 한 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냐.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의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정이 적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죠? 그리고 재정이 적은 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지가 만드는 돈이 있어야 지가 쓰고 애껴 쓰고 성과를 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우리가 적으니까 뺏어갖고 배불리려고 재정분권 한다. 이렇게 한다면 재정분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이게 차이가 많이 현격하게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서울시는 자립도가 한 80 정도 된대요. 근데 이 80 정도 되면은 100%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어차피 중앙도 서울시하고 관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힘이 없어서 재정이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예요? 80% 정도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7%예요. 제 고향의 충북 보은이요. 대추 많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정을 자기 책임하에서 꾸려나가는 데서 좀 제약이 있겠죠. 그 좀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이런 말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좀 자극적이지만 세금 걷어갖고 월급도 못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 정부는 세금을 걷되 재산세 부분에 이게 중심이 모아지고 중앙은 소득하고 소비에다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거둘 때 중앙은 신장성이 커지는 부분이 커질 수 있는데 지방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그러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세금을 좀 늘리고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팀장님 계시니까 그래요. 이제부터 서천군 마음대로 걷어요. 서천 군민들한테 마음대로 세금 걷어요. 걷을 거 있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 지방자치니까 자치분권이니까 거둘 데가 없죠. 아니 법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법으로 풀어주면 거쳐갖고 제가 실감나게 할게요. 팀장님 서천군 1년 예산 얼마요? 한 5천억 돼요? 4,500억? 선생님은 군청 공무원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럼 5천억인데 서천군에서 5천억 세금 거쳐요? 5천억 거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자치 시대니까 각자 알아서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잘 상의해 갖고 세금 걷어 갖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겨. 돼요 안 돼요? 딱 하죠. 딱 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 어때요? 어렵잖아요. 환경이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아까 분권이 뭐라 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그 본질이 그거예요. 제가요 하나만 더 팁으로 귀한 시간이 왔으니까 제가 막 짓거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그놈 말 잘하네. 그놈 말 되게 못하네. 그게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짓거리는 거에서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나한테 뭐요? 지금 뭐랬어요? 그 말이 나한테 뭐요? 이해되세요? 어디 가서 내가 여기 들어서 그래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뭐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겠죠? 좋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방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자체 재원을 자체 수입을 지방세 같은 걸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느냐 했을 때 선생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두 번째는 거둘 것도 없어요. 다시요. 법으로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때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제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본인이 한국 사람 아니야 잘 모르나 보네. 그럼 이 양 나온 김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은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걔만큼만 도와줬으면 내가 지금 이 짝은 아닐 텐데, 응? 전문 용어 나왔죠. 이 짝은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뭐요? 선생님이 뭘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거기다 여자분들은 그 니은 두 개 들어가는 글자 그렇게 하면서 걔가 내가 걔 아버지 걔 엄마가 도와준 것만큼은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워낙 똑똑해서 제가 좀 이거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가 아닌데 워낙 똑똑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뭐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안 적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똑같이 다 이렇게 혜택이 들어가도 제가 더 많이 받으면은 안 한대요. 우리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분권은. 자, 우리하고 나하고 선생님들하고 뭐예요? 자치분권은 그런 거 아니요.
전체가 더 낮은 쪽도 있고 조금 덜 낮은 쪽이 있어도 낮은 방향이 뭐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선생님이.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칫 본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직은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실 수 있어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를 악물고 자제분들을, 손자를 이해하실 수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진짜 훈련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갖고 이게 몇 년 됐어요. 제 고향 쪽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요새 자제분들은 어때세요? 했더니 한 분이 그냥 육두문자를 써갖고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 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지방은 다른 지방의 입장에 쓰려고 그러고, 중앙은 지방의 입장에 쓰고, 지방은 거꾸로 중앙의 입장에. 이게 분권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부분이 분권의 목표인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노력 부분을 제약하는 건 물론이고, 뭐라 그랬어요? 짚을 거둘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제약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고,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한번 재밌어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지방이 걷는 세금을 줘보세요. 얼마나 착해요. 지방 걸 먼저 올려놨잖아요. 국가 걸 밑으로 깔고. 에? 사실은 이걸 올려놓고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참 착하죠. 동의도 안 하고. 힘들어요. 양반들이랑. 그랬을 때, 여기 지방에 걷는 세금이 11개가 있어요. 그 세금 제일 많이 걷는 거 1등이 뭘까요? 맞습니다. 1등이야. 공부 되게 잘하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면허세 아니요. 그거 몇 푼 안 돼요. 취득세가 1등이고, 2등이 지방 소비세고, 3등이 지방 소득세예요. 이게 소비세, 소득세, 이게 1, 2, 3등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한 4등 정도 돼요. 응?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남아있죠? 여기 재산세가, 이거는 19년도 기준인데, 20년 기준을 보면은 이게 소비세가 노랗게 이게 4등으로 떨어지고 3등이 지방 소비세. 그러니까 제도는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응? 여기 봐요. 때 있잖아요. 컨닝하면은 취득세 1등, 2등이 지방 소득세인데 아니라 소비세가 더 높아요. 소비세 2등, 그 다음에 소비세 1등, 2등, 소득세 3등, 재산세 4등, 뭐 이런 관계로 바뀌고 있어요. 국가 세금은 어떨까요? 다음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소득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고, 법인세고. 이런 관계 있어요. 4등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여기는 재산세가 4등이라면, 국세 4등은 뭐예요? 휘발유 세금.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게 4등이에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런 관계예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예.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름도 거창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통에너지세가요? 그거요. 근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어떤 말씀 올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 쉴 시간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취약하니까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한 제도를 이렇게 불러요.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불러요.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해요.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이거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 상위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를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서천구는, 조금 전에 말했어요. 서천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뭐예요? 충남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남도는 뭐예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서천군이 지원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형태는 없는 걸로, 기본 방향이 이해되죠? 예.
그랬을 때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앙이 지방을 도와주는 거에는 아까 뭐예요? 지방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교부세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주는 긴 주는데 그냥 자유롭게 쓰세요 하고 주는 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여기다 써야 돼요. 예? 근데 여기다 써요. 그럴 때 이거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걸 돈을 이거 너 써요. 이거 그거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너 이거 거기다 꼭 써. 너 갖고 있는 돈 얼마요? 그거 내가 보태줄 테니까 그거 꼭 해. 아, 그렇잖아요. 요번에 나 뭐 하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 나 그걸 너 다 줄 수 없어. 너도 그걸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너도 얼마 네가 있는 거 하고 내가 그럼 보태주려면 하는 거지. 내가 다 줄 수는 없어. 그럼 다 주는 건 뭐예요? 그냥 돈 다 준 거니까 교부세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국고보조의 경우는 잘 봐요. 국고보조의 경우는 교부세는 이게 보통 교부세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성격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보세요. 그럼 요거는 자유롭게 쓰게끔 되는 건데 요거는 뭐예요? 국고보조금을 줄 때는 지도 받는 쪽도 좀 만들어내야 돼. 그건 매칭이라고 그래. 매칭. MATCH, 매칭. 이게 연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골병 들게 하죠. 잘 들어봐요. 이게 골병 들지. 아니, 저쪽에, 여기 서천에 바로 앞댕이가 있는 게 군산 아니요. 서천군이 아무래도 군산군보다 작을 거 아니요. 군산시보다. 아,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돈 받아갖고 이거 한대. 그러면 우리 서천군은 사람들은 뭐 바빠죠. 우리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국가로부터 돈 받아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도 돈을 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멍드는 거 알겠어요? 네, 그렇지.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군수님이 여기 또 서천군 국회의원님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프랭크가도 거치는 부분이 좋기도 하지만 저거 우리가 해야도 되는겨?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 부분은 관계 때문에 명절 때 저 설빔 사줬는데 우리 애들 안 사주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견디기가. 에? 근데 원칙은 안 되면 걔한테 상의를 해갖고 이번에 설빔 없는데 이해를 해라. 아버지가 못 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요, 못해요? 그냥 해주죠? 못 알아듣네. 알아듣죠? 그게 국고보조 사업에 그런 상황을 가져오는 거예요.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뭘 따왔습니다. 딱 붙일 때 뭐예요? 좋긴 한데 괜찮은겨? 그렇죠? 충청도 말 있잖아요. 괜찮은겨? 그죠? 이해되죠? 그랬을 때 중앙이 지방을 줄 때는 이 교부세 조건 없는 부분하고 조건이 있는 부분 이렇게 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가 서천군에 돈을 줄 때도 똑같아요. 자유롭게 쓰세요 하고 주는 돈이 있고 요거는 요일에만 쓰세요 하고 이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쓰세요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조정교부금이에요. 요 조정교부금이 중앙이 주는 교부세하고 비슷한 성격이라면은 요거는 여기 서천군 도로를 새로 넣는다든지 서천군의 특정 시설을 하는데 도와줄 테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를 도비보조금이라고 그래요. 도비보조금. 충청남도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이 지방을 주기도 하고 광역이 기초를 주기도 한다. 이해되죠? 그거는 자연스럽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도 주고 형이 동생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그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어떻게 내년 1년 예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영국, 미국의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년도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이니까 2021년도에 서천군이다 그러면 서천군이 한 해 살림을 하려면은 뭐 서천군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을 기준해 갖고 서천군에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1년을 기준으로 파악하니까 그게 세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산 중에 이제 세입이 되는 거예요. 예산. 내년에 쓸 거니까 예산 중에 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1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서천군이. 그러면은 이 100의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면은 서천군이 스스로 걷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 서천군이 서천군민들로부터 걷는 지방세하고 세배 수입. 세배 수입은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들 그 서천군이 뭐 공설운동장을 한다든지 뭐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예?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걷는 돈은 서천군 수입이 되는데 세금은 아닌데 그런 수입이 되고 세금 이외의 수입, 지방세배 수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서천군이 스스로 걷는 자체 수입이에요. 자체 재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스스로 확보하는 돈이 예컨대 계산을 해보니까 서천군의 재정 여건이 이렇게 취약해갖고 30밖에 못 걷는다. 그럼 70이 부족하죠. 그죠? 내년도 100이 필요한 걸로 봤는데 서천군이 스스로 걷는 게 30밖에 안 되면 70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중앙정부로부터 뭐를 통해 받느냐면 기본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요. 지방 교부세를 받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서천군이 70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지방정부도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국에 부족한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에 부족한 총액을 중앙이 이렇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가정관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주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주기 위한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국세. 국내에서 걷는 세금이 내국세잖아요. 관세 빼놓고. 국가 간의 거래에서 걷는 세금이 관세고 국내에서 걷는 세가 내국세잖아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해되시죠? 내국세의 19.24%예요. 예를 들어서 내국세를 100조 거두면 뭐예요? 19조 2,400억 원을 교부세로 부족한 재원을 주는데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각 지방정부가 아까 100에서 서천군 70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부족한 걸 전부 모았을 때 그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19조 2,400억보다 부족한 게 더 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0을 다 채우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지. 비율로 나누는데 싸우는 거지. 그죠?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시스템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년에 필요한 돈을 100이라고 산정을 해갖고 걷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자기가 걷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보고 나머지는 중앙이 메워주는 이 방식으로 재정을 꾸려나가요. 알아들었겠어요? 그럼 영국,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잘 들어봐요. 영국, 미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동네에 내년도에 뭐뭐 할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일 해야죠. 그러면 해보니까 금액이 200 나오네요. 여러분들 200은 써야 된다는 거에 동의한 거죠? 영국, 미국의 예요. 그러면 중앙이요 내년에 우리 동네에 우린 200 일 하겠다고 여러분들 동의했는데 주는 돈이 100밖에 안 된대요. 그럼 100은 우리가 내야 되죠? 이해되세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필요한 돈 부분을 계산하고 우리가 걷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앙으로 달라고 해갖고 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꾸려나간다면 영민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중앙이 주는 돈 외에는 우리가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200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라고 서로 동의한 거잖아. 그러면 중앙이 주는 돈 부분은 100밖에 안 준다니까 100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가 쫑긋해야 돼. 매년 세율이 달라지는, 세금액이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법에 딱 고정돼서 그 세율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줄 돈의 총액 부분이 부족한 액보다 적지.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상황으로 허덕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재정을 꾸려나갈 때는 지방자치다 하면, 자치분권이다 하면 뭐예요? 자기 건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아주 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내년에 뭐 할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일을 해요. 그 누구의 얘기를 반영을 해요? 주민의 얘기를.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부분이 확정돼.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주민 참여 예산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해갖고 예산을 그렇게 결정했죠? 그럼 무슨 뜻이요? 결정했으니까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요. 이거 상품이에요. 자, 이게 상점에 진열돼 있어요. 1,000원짜리요. 그럼 내가 이거 어느 때 이걸 1,000원 주고 가져가요? 지가 이거 가져다가 쓰면 1,000원어치는 얻을 것 같다 했을 때 이거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200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뭘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200에 필요한 돈 부분 중에 중앙이 주는 돈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낼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1,000원 주고 사가면은 지가 이거 1,000원 주고 샀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지가 산 거니까는 지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번 돈 나머지 부분, 내가 번 거 빼놓고 나머지는 뭐 달라고 우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게 우기는 놈이 최고지. 돼요? 말이 되냐고. 이 시스템 이해돼요?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아니고 우리 방식이에요. 선생님, 이거 우리 방식이에요.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아니 나보고 너는 엄마 왜 이렇게 키가 작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이라고. 근데 이 방식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영민식 부분 괜찮아 보이죠? 아, 지가 한 건 지가 책임져야지. 그 자치분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이건 하나 딱 그냥 두고 나머지는 줘. 그거 아니란 말이요. 그 상황이 됐으면 내가 같이 한 거니까 거들어서 책임을 져야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방식으로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뭐라냐면 항상 적자가 상존하게 돼 있죠. 지방이 부족한 지원 부분을 100% 채울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은 지방정부들의 부족한 총액 부분을 내국세 19.24%를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내국세로 지원되지는 교부세 재원 규모가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원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뭔가 많이 늘어나셔야 돼요. 우리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똑같고 싶어 해요. 똑똑해서 그렇다고 봐요. 제가 그냥 제 방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그렇다고 봐요. 아, 내가 그 사람 부모님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더 지금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었을 거고 지위도 올라갔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자기도 똑똑하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줬으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똑똑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로 설명은 안 되지만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요. 100%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서울이 있다. 서울에 강남구가 있다. 저 강남구에 못 살아요. 거기는 돈이 없어 못 사는데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한번 살고 싶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사나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진입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애저녁에 포기를 했는데 우리가 강남구로 가는 부분이 더 나은 방향일까요? 강남구를 밑으로 해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자치분권, 우리가 지방분권 그랬을 때 강남구를 늘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를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이게 자치분권의 취지인가요? 이것도 뭐 꼭 어느 한쪽이라고 답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더 다 같이 낮은 방향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조금씩 처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아까 서울시 자립도 한 80대 했잖아요. 그 경기도에 가면은요, 경기도도 기초정부 중에, 기초자치단체 중에 지방세를 걷어서 재정을 충실히 하는, 뭐 성남시도 그렇고 뭐 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얻는 돈 중심으로 재정을 세입을 꾸려가게끔 하고, 나머지는 뭐 자기가 꾸려나가는 부분, 자기가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뭐 아무리 해도 모아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시간을 두고 늘려나가되 또 중앙의 지원 부분까지 결합을 해갖고 재정을 꾸려나가는. 근데 우리는 243개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꾸려나가는데, 이렇게 꾸려나가는 쪽하고 이렇게 꾸려나가는 쪽을 좀 구분해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자치분권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저거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그러면 저도 쉽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은 같이 어려운 건 괜찮아도 다 낮았는데도 더 낮은 부분은 잘 못 받아들인다는데, 이거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줘야 된단 말이요. 배 아파요? 아유. 선생님도 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게 마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자치분권의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선생님, 여기 보이는 이 피아노의 형태, 이 벽의 형태, 뒤에 걸려있는 시계의 모습, 그 탁자의 모습,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발현돼 갖고 이렇게 사물화되지고 제도화되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결국 이 모습,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뿔 뭐가 중요해? 아니요, 중요해요. 마음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움직이는 건 뭐예요? 더디고 힘들죠. 그죠?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은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느 대단한 분이 이 자치분권을 가야 되고 분권을 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에요. 마음도 뭐예요? 자연스러운 흐름 부분을 단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구분되지는 부분에 서로 상황을 보자. 그래서 어떻든 재정 상황 부분을, 중앙하고 지방의 이 재정 상황 부분을 좀 조정을 해보자 그래갖고 분권을 하는데 이번 정부가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 정부가 아까 처음에 이게 기억을 하시나 보세요. 돈을 거둘 때는 세금을 거둘 때는 국가가 8 정도를 걷어요. 국가라는 이름의 국세로 8을 걷어요. 지방세가 한 2를 걷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지원도 해갖고 들어오는 돈의 크기를 보면은 한 6 정도가 국가 걸로 들어오고 4 정도가 지방 걸로 들어오는데, 진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잘 봐요. 쓸 때는 그게 뒤집어져요. 국가는 4만 쓰면 되고 지방은 6을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금만 봤을 때는 8을 국세로 걷고 2를 지방세로 걷는 거고, 들어오는, 아까 세입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쓰는 거를 지출을 그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걷는 돈은
국가가 6을 걷고 세입이 지방이 한 4 정도 돼요. 쓸 때는 반대로 뒤집어져 갖고 국가가 4만 쓰고 지방 교육까지 포함해 갖고 6을 써요. 그러면 돈은 왜 벌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가는 거 제가. 그래도 어른도 계신데 어르신 돈은 왜 벌어요? 이분이 공부 제일 잘해요. 여긴 어른 나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한다는 얘기고 쓰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쟁겨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선생님 많이 쟁겼어요? 네. 많이 쟁겨놨어요? 아니요, 봤어요. 그러면 뭐요? 벌 때는 6대 4로 먹고 쓸 때는 4대 6이면은 어디가 더 삶에 있어서 발의 무게가 더 어디에 실는 거예요? 지방이죠?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얘기하단 말이에요. 쓸 때 아니 그쪽이 더 많이 써야 되니까 6 쓰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그죠? 그러면 거둘 때 6이고 6대 4고 쓸 때 4대 6이면은 요 관계를 좀 조정해야 되죠. 6대 4를 갖다가 4대 6으로 맞춘다든지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기 위한 현실에 맞게끔 상황을 이렇게 조화롭게 다듬는 부분, 재정 관계를 이렇게 다듬는 부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재정 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뺏는 게 아니요. 말장난하지 마. 아니요. 그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주 적합한 용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권, 권한을 뺏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게 아니고 조화롭게 상황에 맞춰갖고 이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원칙을 읽기 정했어요. 뭐예요?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보면 되잖아요. 좋은 말만 쓴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이렇게 재정분권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걸 분권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의 재정의 차이 부분을 완화한다. 그 다음에 뭐요? 단계적으로 해서 조속하게 성과를 아주 잘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에? 근데 뭐요? 어렵겠네. 그지? 그죠? 어렵겠네. 그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보세요. 국가가 걷는 돈을 국세라고 부르잖아요, 세금이. 지방이 걷는 게 이게 지방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국가가 8을 걷고 지방이 2를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나눌 때 세금을 나누는 것이 핵심인데 국가 세금을 관장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요? 기획재정부죠. 지방의 세금을 관장하는 거는 지방정부인데 그걸 대변하는 어떤 행정부처는 뭐예요? 행정안전부죠. 사실은 엄격히 말해갖고 국가의 세금은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관장하는 위치에 있다라면은 지방세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이렇게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게 행정안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8대 2의 부분을 2를 늘려줘야 되겠죠. 방향이 아까 그런 거 하려면 그죠? 그거 내놓기 쉬워요? 그죠? 어렵잖아요. 비유 아주 쉽게 얘기해갖고 강아지 저기 밥 먹을 때 밥통 이렇게 건들면은 귀여운 개는 안 물죠. 그건 개 아니요, 그거는. 개가 이 밥을 먹는데 이 개 밥을 건드렸는데 내 손을 안 물었어요. 이 개는 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안 물었다. 아니요, 그 순간 그건 개 아니요. 잘 모르는구나.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죠? 그 비유 이해되세요? 기획재정부 쪽에 관장하고 있는 국세를 아까 쓸 때 4대 6으로 쓰니까 지방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했을 때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 아까 선생님들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방이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이렇게 특성을 살려갖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세금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 지방세를 늘려야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만든 돈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방자치 시대니까 알아서 주민들하고 대화 나눠갖고 거두면 되지. 근데 뭐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구는 하려고 해도 거둘 게 없어. 그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요. 이 말을 종합하면은 그래, 지방자치 시대니까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갖고 그 지역에 필요한 재원 부분을 스스로 내게끔 해갖고 그 재정으로, 그 재원으로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뭐요? 이상적. 아까 쥐뿔 없어 거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일은 많고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화사의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국가도 일을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지방이 해야 될 일도 생기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국가대로 일을 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일을 해갖고 그게 결합이 돼갖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미래 위기에 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국가가 존속돼지는 거고 지역이 꾸려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원 부분을 지방에 안 확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누굴 나누고 싶어 나눠요? 속된 말로 이거 왜 유튜브 촬영을 해? 시사해서 안 달라고 싶지만 어떻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조금만 얘기하면 중앙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중앙이 잘하는 것도 있고 지방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혼자 우리가 이게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 중앙 혼자 다 커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 지방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막 많고 이제 주민들은 뭐예요? 멀리 있는 이쪽보다는 바로 옆에 옆땡이 있는 충청도 옆땡이 있는 지방정부한테 상황을 하소연하고 대응을 같이 찾아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조화롭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재정분권 아니요. 그죠? 그러면 국세에서 일부를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져온다는 편 부분은 뺏는 의미가 아니고 조절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가 걷는 세금 중에 첫 번째 제일 세수가 큰 건 뭐예요? 소득세. 두 번째 뭐예요? 부가가치세, 세 번째 법인세, 이렇게 세 개를 빅3라고 한다면은 이 빅3의 세금 부분을 이제 국가하고 지방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까 지방세 세금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1등이 취득세지만 2등, 3등은 뭐라 그랬어요? 소득세, 지방 소비세하고 지방 소득세라 그랬죠? 소비세하고 소득세라 그랬죠? 그죠? 지방 소비세는 뭐하고 연결됐어요? 부가가치세하고 연결됐어요. 예? 지방 소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더럽고 치사한데 왜 달라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재정 이 변화에 맞춰갖고 이렇게 대응하는 기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1단계 쪽에는 핵심 부분이 지방 소비세 부분을 이걸 늘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한 부분 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세를 늘린 게 1단계의 핵심인데 어떤 걸 목표로 했냐면은 국세하고 지방세를 8대2에서 7대3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7대3을 만들 때 지방세가 20조가 늘어나야 돼. 20조가. 다시요. 원래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세하고 지방세 관계를 8대2에서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목표로 했는데 6대4까지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7대3까지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근데 8대2를 7대3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뭐예요? 국세는 8에서 7로 1 줄고 외형적으로, 지방세는 8대2, 2에서 7대3으로 1 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지방세가 얼마만큼 늘어야 되냐면 20조 원이 늘어야 돼. 20조 원. 근데 20조를 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나눠 갖고 조치를 취했는데, 1단계에서 한 8조 정도 늘렸어요. 8조 원 정도. 그러면 20조가 늘어야 되니까 2단계에서는 얼마예요? 12조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8조를 늘기에도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고, 지방소비세가 그래서 8조 원 늘어나는, 8.5조 정도 늘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늘리되 그냥 늘려줘요? 어떻게 돼요? 아까 선생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말씀했는데, 돈을 줬으니까, 더 많이 줬으니까 중앙이 하던 일도 지방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일감도 같이 넘겨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맹으로 왜 돈을 줘? 그 돈이 그냥 지방세가 늘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여력이 생겼으니까 해야 될 일도 늘려야 된다 그래갖고 지방세를 늘리는 대신 또 일감도 넘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국가균형특별회계 쪽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쪽에서 넘겼어요. 그랬을 때 1단계에서 한 부분은 나름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책에는 자세히 써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얘기를 여기 앉아서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 1% 안에 드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뭐 뻥을 쳐.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위원회 같은데 이렇게 가서 전문가 선생님들 오셔서 이렇게 보면 전문가 선생님도 어려워하세요. 아까 제도적인 거라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랬을 때 1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8조 5천억 정도 늘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이 8조 5천억 1단계 늘어난 거는 역대의 그 관계에서 봤을 때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에 세입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온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책자 보시면 읽을 수 있어요. 다만 또 지방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했을 때는 이게 아직은 미흡하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은 한 번에, 이게 쇳불도 단김에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를 나눠갖고 1단계는 아까 8조 원 정도 늘렸고 2단계 12조 원 지금 늘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단계 부분에 지금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떤 단계적인 추진이 나오고, 아까 8대2를 6대4까지 생각을 했는데 7대3으로 좀 조정됐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 뜻을 좀 받아들일 면이 있고,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가 늘어났는데, 지방소비세는 광역세금이에요. 충남도 세금이에요. 서천군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세금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2단계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교부세 부분은 아까 이제 팀장님 얘기했는데, 서천군 같이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목이 적을 때는 교부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데 내국세에서 19.24%가 교부세 재원이라 그랬죠. 근데 지방 소비세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국가세금이죠. 내국세죠. 돼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그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예요. 그럼 그거를 지방 소비세로 넘기는 복이 커지면 교부세 재원이 작아지죠. 이해되세요? 내국세로 걷는 돈이 있을 때 그거에 100조 거두면 19.24조가 교부세 재원인데, 지방 소비세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넘기게 되면은 교부세로 들어갈 돈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교부세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서천군 같이 교부세로 재정을 꾸려갈 부분은 이 덩어리가 작아졌으니까 올 교부세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안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남도가 지방소비세가 들었으니까 충남도가 이렇게 안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서천군 입장에서는 국가도 부담스러운데 충남도로부터 받는 건 더 싫은데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튜브로 가니까 얘기하는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를 발생한 이게 이제 1단계에서의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라든지 중앙에서 이렇게 정책을 피거나 중앙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은 아니 국가도 어려운데 선생님 보세요. 국가도 어려운데 국가 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 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국가도 어려운데 왜 국가의 세금을 지방으로 뺏어가느냐. 그거 한번 보세요. 8대2를 7대3으로 만드는 게 8대2를 7대3으로 만드는 게 뺏어가는 거냐 이거야? 제가 뭐라 이거 보세요.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에요. 재고가 물건을 쌓아놓은 게 아니고 재고가 그 한자가 그런 뜻이에요.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국가의 국세라는 이름으로 8을 내고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2를 내는 거니까 그 8과 2를 합친 10은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잖아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8대2 관계라면은 국가에 대해서 8을 내고 지방에 대해서 2를 내는데 그거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국민이. 그잖아요. 그러면 자, 이 8대2의 관계 부분이 쓸 때는 중앙이 4를 쓰고 지방이 6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이 중심 부분은 무게가 발이 더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은 지방이라는 뜻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동의할 만하죠. 그럼 요 상황에 맞게끔 8대2가 조정될 필요가 있죠. 현실의 상황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더 하나 더 얘기해보면 자 보세요. 여기 설명이 있다시피 지방의 역할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8대2다라는 말은 이제 교과서도 있지만 내가 국세라는 이름으로 8을 내고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2를 내는데 내가 이거는 국세로 8로 가게끔 해야 되고 지방세로 2로 가게끔 내가 한 게 아니죠.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 뿐이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애초에 그러면 8이 국가 게 아니죠. 아니 원래 애초 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아유 정확히 얘기하네. 우리 거잖아요. 싸우려는 게 원래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건데 우리가 지금 제도하에서 8을 국가에 대해서 국세로 내는 거고 지방에 대해 2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발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지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어차피 우리 건데 국가 건데 뺏는 거라는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우기는 거 아니고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에? 아니 웃으신데 이거 뺏는 거라고 생각하라면 아니요 절대 아니라니까. 에? 예. 예? 하여튼 이해되시죠? 상황에 맞게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뺏어야 된다 그러는데 빼는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 건데 이렇게 설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조화롭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하에서 8대2를 7대3을 만들고 6대4를 만드는 부분이 이게 뺏어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누구 거예요?
국가께 어디 있어? 아, 국가께 어디 있어? 이게 어거지가 국가께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방께 어디 있어 원래, 그제? 그렇잖아요. 내는 사람 거잖아요.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국민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어떻든 자기가 확 버는 돈 중심으로 지방 세입을 구성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니까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면은 지역별로 이거 세금이라는 거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면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부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조심해 가자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국민도 뭐예요? 아까 서양식 얘기했듯이 어려워지면은 내야죠, 그죠?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추가적인 부담 부분은 가능한 조심을 하되, 예? 필요하면 하는 부분도 열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세수가 차이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이 부분은 소위 분권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서로들 간의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건 왜 해요? 지방세 관할하는 건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나도 그렇고 옆에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뭐예요? 해피하기 위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동의할 수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2단계 부분은 주체가 담을 못 담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와요. 그 술에다 매기는 세금 부분은 지방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땅하고 건물에다 매기는 거예요. 에? 그럼 원래 이 세금은 재산세라는 세금이 지방세로 있는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 때 상황이 그 시대 환경에 맞춰 갖고 뭔가 조율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출발은 뭐예요? 지방세, 재산세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지방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금 중에 그 담배 관련된 세금에 대한 거는 지방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데 다 나름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뭐다? 이걸 실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의 높이가 낮지 않다, 높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2단계 재정분권에서도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재정분권은 올해 그 다음에 2021년 내년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이렇게 20조 원 늘리는 것 중에서 8조 원 늘렸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12조 원 늘리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의 분포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방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걷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갖고 세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국가하고 나누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국가의 세금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이 결합된 형태가 지방 소비세고, 국가의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결합이 돼 갖고 우리가 지방이 운영하고 있는 세가 지방 소득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원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아유 치사해 내가 뭐 달라고 그래, 그 치사해라는 말이 진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적인 세금을 이 기간세라는 말을 써요. 기간이 된다, 근간이 된다. 예? 그래서 이 근간세를 튼튼하게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는 세금을 광역의 경우, 기초의 경우 각각 만드는 방향으로, 광역정부, 기초정부 이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소비세, 소득세 부분이 초점 맞춰져 갖고, 여기 이 소비세의 경우는 광역세금이고
소득세의 경우는 도의 경우는 충청남도의 경우는 도세금이 아니고 뭐냐면 서천군 그다음에 뭐 보령시 이렇게 시군세야. 시하고 군이 세금 과세권을 갖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소득세는 기초정부 단위에서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소비세는 이미 도 단위에서 확정되는 걸로 1단계 때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2단계 때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그 기억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도가 충청남도가 서천군 보령시 이렇게 서로 감싸 안아 갖고 해결하라고 하는데 2단계 부분에서 교부세 재원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지방세를 늘려도 아까 자립도가 30%일 때 어떻게 되는가? 30%일 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세금을 더블로 옮겨봐요. 그러면 100분의 30이다. 그 필요한 돈이 100인데 지방세를 걷는 게 30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더블로 늘리면 30이 60이 되죠. 그럼 밑에 100은 130이 되죠. 그잖아요. 그러면 130분의 30은 60은 5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더블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100만 원 걷었는데 올해 200만 원 걷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더블로 올려도 50% 자립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교부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세금을 늘렸으니까 뭐예요? 중앙에서 하는 일을 넘겨받아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일 부분을 이게 넘겨받을 때 어떤 일을 넘겨받는 거예요? 국가만 할 수 있는 일을 넘는 게 아니고 지방이 이렇게 결합된 거니까 그게 국가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국고보조 사업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세를 늘렸으니까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갖고 하는 일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잘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어떤 A라는 시가 있다 이거예요. A라는 시의 자립도가 A라는 시의 재정 자립도가 65%다 이거 65%. 그러면 이 65%의 재정 자립도 상황에서 어떤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자립도가 85%가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럼 거의 뭐 재정 부분이 완벽하게 다 충족된 거예요. 그럼 이런 정부는 이런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 사업을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같이 이 지역을 위해서 그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고 그때 보조를 받는 부분을 그 전에 한 70% 보조 받았다라면은 이게 지방세가 자립도가 85까지 이렇게 올라가게끔 65에서 85까지 올라가게끔 됐다라면은 보조 부분을 대폭 낮춰도 되죠. 대폭 낮추게 되면 그 대폭 낮춘 부분을 서천군 쪽에 보조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쓸 수 있죠.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들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방세를 확충하면서 국고보조금 간의 관계도 이렇게 좀 변화단 상황에 맞춰갖고 적절하게 이렇게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야 지방세가 늘었으니까 무조건 국고보조율은 지원해주는 부분을 깎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방세가 늘어났을 때 재원이 거의 안 움직이는 지역에 국고보조를 낮추면 뭐 그 사업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고민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2단계 방향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아까 광역이 기초해주는 부분, 조정교부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꼬리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 요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충청남도의
이제 다 까먹었는데 충청남도에 이제 시군 중에 제일 잘 사는 시가 천안시요, 아산시요? 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천안시요? 그러면은 이 천안시에 대한 부분이 뭔가 세금을 통해서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면은 조정교부금 받을 때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럼 서천군에 조금 더 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죠? 근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예 안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의 차이인데 어떤 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한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조정교부금 부분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 소위 그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아무래도 서울, 경기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방 소비세를 늘리게 되면 서울, 경기의 세금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일정한 부분을 떼갖고 이렇게 지방을 내려보내는 게 서로 같이 살자. 이게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거든요. 근데 이 소비세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커지죠, 그죠? 요것도 좀 잘 다듬어서 비수도권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이 지방에 대한 부분만 감싸는 게 아니라 지방도 지방 간에 이렇게 감싸는 부분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이게 분권이요, 그죠? 내 거를 챙기는 부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챙기면서 이 옆에도 좀 봐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요게 이제 2단계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같으면은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잔뜩 담았는데 책이 있어서 조금 축약을 해서 했고요. 책은 선생님 여전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먹물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시원찮아 갖고 좀 쉽게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그래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상당히 재미도 없고 어려운 내용인데 저를 생각하셔서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